안녕하세요. 작가 김은형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난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장 3꼭지 직장 밖의 세상을 경험할 준비를 하라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프랭클린 아담. 아침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일찍 출근한다. 아내가 출타 중이 아니면 매일 밥을 차려준다. 회사에 도착하면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직원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에 줄을 서 있다. 직원들의 양상은 다양하다. 총각은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 회사에 와서 먹는데 결혼한 아저씨들도 많다. 집에서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해주는 것이 귀찮다고 회사에 가서 먹으라고 한다. 출장으로 나가 있지 않으면 점심과 저녁은 회사에서 해결한다. 저녁 식사 시간은 회사에서 주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다. 어쩌다 시간을 놓치면 배에서 밥 달라고 요동을 친다. 집에 늦게 가기 때문에 아내도 저녁은 당연히 먹고 온다고 생각을 한다.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김 과장, 빨리 퇴근 준비 안 하고 뭐해? 4시 10분 전이야. 예, 준비해야죠. 어제 다른 팀에서 4시 이후에 남아서 일하다가 이름 적혔다면서요. 그래, 회장님 지시사항이야. 4시 이후에 일하는 직원은 무능한 직원으로 이름 적어서 보고하라고 했다니까. 무능하다고 찍히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오늘부터는 4시에 강제로 전원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사무실과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1993년 7월 그룹 회장님의 신경영 7사제 근무 지시가 떨어졌다. 그룹 전 임직원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무조건 퇴근시키라는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했다. 퇴근하지 않고 일하는 직원이 한두 명은 꼭 있다. 사무실 전원을 차단하자 업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모 회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주던 시간내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없어 1시간 더 연장해 7호제를 했다. 오후 4시 퇴근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다. 4시 퇴근이 낯설어 4시에 나갔다가 저녁을 먹고 6시쯤 복귀해 다시 일하는 회사도 있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각 계열사에 지시하여 오후 4시 이후 남아있는 직원들 이름을 적어서 보고하라고 했다. 이제까지 해오던 근무 시간을 바꿔라. 근무 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오후 4시까지 그날 업무를 끝내라. 오후 4시 이후에도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무능한 직원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는다. 변화에 맞게 근무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업무 집중 시간으로 정했다. 이 시간에는 외부에서 오는 전화도 없다. 회의도 오전 9시 지나서 한다는 기본 원칙들이 수립되었다. 고정관념에 빠져 일을 하던 임직원들에게는 충격요법이었다. 밤늦게 일을 해도 다 못하는 업무를 하루아침에 오후 4시까지 끝내라고 한다. 초기에는 다 못한 일을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 시기에 고가의 개인 컴퓨터를 집에 장만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 물론 내 집에도 당시 최고 사양의 386 컴퓨터가 들어왔다. 회장님의 변화 의지는 강력했다.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운동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하라는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직원들은 오후 4시에 퇴근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직장 밖의 세상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요양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하는 활동들이 늘어났다.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자기계발에 집중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신경영 칠사제는 8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디지털, 글로벌, 소프트 시대로 변화한 2000년대의 신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무 시간제로 바뀌었다. 2017년 MBC가 방영한 프로그램 중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다. 한때 유행어로 자리잡기도 했다. 이불 밖이 위험해, 이불 속, 집안에서 노는 사람을 집돌이, 집순이 또는 방콕 쪽, 홈족이라고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가 시간을 혼자 보내는 비율이 2014년 56.8%에서 2016년 59.8%로 증가했다. 혼자가 편하다는 인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2016년 11월 시장조사 전문기관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7%가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을 직장인에게 대입해보자. 직장 밖은 위험해 라고 바뀐다. 회사에 열심히 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공돌이, 공순이 또는 워커홀릭 인간이라고 부른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회사의 울타리가 편하다고 한다.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저렴하게 빌릴 수도 있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회사 명함이다. 회사에서 같은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을 즐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갈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이다. 야근이나 특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준다. 회사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회사 내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 자기 개발도 하고 상사에게 잘 보여야 오래 일할 수 있다. 전문기관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내용은 다르지만 직장인의 80% 이상은 이러한 안일함에 안주해 있다. 전명준 남이섬 대표는 15년 전 40대의 중반의 나이로 남이섬에 입사했다. 신문에서 본 구인 광고 문구를 보고 선택한 곳이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 라는 글이 그의 운명을 바뀌었다. 그는 종합상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벤처기업을 창업했지만 실패했다. 성공과 좌절을 맛보면서 인생 전환점이 필요했다. 당시 강우현 대표는 그에게 남이섬 청소 업무를 맡겼다. 전 대표는 남이섬과 상생할 수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샤워 시설도 없고 방바닥은 차가운 산장 숙소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 자신도 남이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시련을 견디며 지금의 남이섬 대표가 되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경험해보면 전 대표와 같이 될 수 있을까? 40대 중반의 나이에 외딴 섬에서 청소 업무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용기와 도전이 놀랍다. 오랜 시간 홀로 인내하며 남이섬에서 상생의 길을 찾은 전 대표에게 찬사를 보낸다.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직급과 직책에 맞게 일하는 습관에 익숙해 있다. 회사에 가면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 권위의식이 밥 먹여주지 않는데 일을 시키는 버릇 때문에 혼자 스스로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이 해오던 업무는 잘하지만 다른 업무를 맡기면 힘들어한다. 그래도 회사에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다. 김 차장, 수고해. 오늘 저녁 오비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언제부턴가 팀장이 퇴직자 오비 모임이 있다면서 참석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예비 오비인
팀장들도 초대한다는 것이다. 퇴직자 대부분은 재취업하여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협력업체 사장하고 인연이 되어 취업하거나 회사 근무 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먼저 퇴직한 퇴직자가 창업한 회사에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신은 직장 업무가 바쁘다고 직장 밖 생활에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 내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직장인은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걱정이 많다. 직장인은 퇴직하는 순간 직장에서 누리던 직급이나 사내외에서 받던 혜택들이 사라진다. 대출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갚으라고 전화가 온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사귀어둔 퇴직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기회가 되면 퇴직자 오비 모임에 참석하여 퇴직자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창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보면 당신의 인생 후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 밖 생활이 어떠한지 직장 다닐 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